거래량은 감소하지만 가격은 오르는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바로 이런 곳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거. 왜 그러냐는 거죠. 왜? 이 한 장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시장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끝내셨으면 좋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요즘 언론에 나오는 기사들 보면 정말 부동산 시장 왜 이렇게 뜨겁지? 왜 이렇게 핫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대체 왜 이렇게 시장이 그렇게 오랫동안 가격이 많이 올랐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또 다시 오를까? 대체 이해가 안 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심플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그 국토연구원에서 그 며칠 전에 발표했던 그 리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좀 재밌는 자료들이 있고 여기에서 좀 설명을 첨언하면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이러한 그 국토정책 브리프라고 해서 이제 하나 자료를 발표한 게 있는데요. 제목이 좀 재밌습니다. 상승기 주택 시장 참여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주택 가격 상승기 시장 참여자의 행태와 시사점. 근데 그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발표했다. 어쩌면 지금도 상승기의 한 축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좀 하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잠깐 보면은요. 이런 겁니다. 주택 가격 상승기 매도 매수 형태인데요. 상승기의 특히 후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후반. 상승기 후반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가격 상승 기대가 계속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기대가 높아지면서 나도 그러면 내 물건에 대한 그 어떤 가격을 올리게 된다는 거죠. 특히나 이 상급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오르면서 그 상승의 기대가 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더 올리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혹은 팔지 말까라는 생각 때문에 매도자들의 어떤 매물은 줄고 그리고 수요자들은 또 사고자 하는 그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제 가격이 매물은 줄고 수요자는 늘고 하니까 가격이 다시 또 오르는 이러한 순환의 구조가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일정 부분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로 이러한 지역들의 아파트들을 좀 그래프를 가져와 설명을 했어요. 송파, 동탄, 평촌, 인덕원. 핵심은 이거죠. 파란 색깔이 지금 거래량이고 거래량이 늘어나다 보면 어느 시점부터 가격이 올라가고 2017년도부터 지금 이 자료를 이제 여기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가격이 오르다 보면 가격에 대한 상승 기대감으로 인해서 매도자분들은 매물을 거두거나 호가를 올려서 적극적인 매도에 임하지 않게 되면서 거래량은 줄지만 가격은 오르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인데 여기 하나 좀 빠져있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2020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급격한 가격의 이제 그 거래량의 감소가 있거든요. 이 당시에는 사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규제가 시작되면서 주택을 많이 사실 수가 없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거래량이 자동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거래가 감소하고 거래는 줄었지만 매물을 사려고 하는 수요는 있으니까 가격은 올랐고 거기에 더해서 2020년부터 사실은 팬데믹 어떤 상황이 접어들게 되면서 유동성 장세가 굉장히 강화됐죠. 금리가 급격하게 인하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과격한 가격 상승이 일어났던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시장을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요소 중에서 일부만 좀 어떤 설명을 했다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지금의 지역적인 어떤 흐름, 심리가 움직이는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현재 상황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에도 보면은 잠실 S25평의 어떤 그 흐름을 보면 가격이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가격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거래량이 좀 줄면서 조금 가격이 오르다가 이 당시 살짝 시장이 주춤했었죠. 그리고 다시 거래량 증가하고 가격 오르고 다시 거래 감소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반포자에도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올랐고 거래가 약간 주춤했지만 가격이 좀 오르다가 이 시장에 이제 약간 잠시 일시적인 조정 장세를 지난 가을에 겪고 다시 반등.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오르고 거래는 감소했지만 가격은 오르는. 그리고 도곡레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 증가하고 단기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거래량은 감소하지만 가격은 오르는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거예요. 상승 추세가 어떤 상급지부터 시작해서 정해진 경로를 따라 확산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상승장
후반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뭐 강남부터 해서 판교, 분당, 용인, 수지, 기흥으로, 또 강남 3구에서 과천, 판교, 평촌, 인덕원 3문으로, 또 강남 3구에서 목동, 과천, 광명, 송도, 시흥으로, 그러니까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펼쳐지는 모습을 이제 이미지로 그려보자면 대략 우리 서울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순환되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서울에서는 또 위쪽으로 또 이렇게 순환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추가할 사항이 있어요. 분명히 지금 시장은 기존의 상승장 시장과 확실한 차이가 있다. 지금 저 앞에 얘기했던 건 상승장의 후반인데요. 지금 그거와는 또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뭔지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이런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6월 20일까지 5월 20일부터 한 달간의 거래량 중에서 거래가 가장 많았던 단지들을 좀 가져온 것인데, 중간에 이제 3위까지가 있고 제가 생략해서 그 뒤에 뭐 10건 거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23위가 아니고요. 중간에 뭐 10몇 건 지나서 10몇 건 이렇게 해서 10건 거래량 된 단지가 꽤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뭐 10건이라고 하면은 한 달에 10건이면은 3일에 한 번씩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이 아파트를 잠깐 볼까 하는 겁니다. 정릉 풍림 아이원. 앞에 보면은 뭐 고레일, 고덕 그라시움, 리센츠, 뭐 힐스테이트 신촌 이런 좀 쟁쟁한 신축급 아파트, 또는 올림픽 선수촌처럼 아니면 창동주공처럼 재건축의 이슈가 강력한 아파트들 사이에 정릉 풍림 아이원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바로 이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를 잠깐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아파트 잠깐 갔다 와 볼게요. 정릉 풍림 아이원. 이 아파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면 1900세대에 2005년에 입주했으니까 서울의 아파트치고는 비교적 연식이 많이 넓지 않은 편에 속해요. 뭐 1900년대 아파트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2005년에 입주한 아파트인데, 지금 보시면은요, 요게 중요한 거죠. 시세. 지금 보면 25평 기준으로 했을 때 5억을 전후로 맴도는 지금 상황이에요.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계속 어떤 보합세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거래가 이렇게 6월달 들어와서 지금 2평형대 말고도 거래가 있지만 쭉 거래가 이루어져 왔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4억 후반에서 5억으로 시세가 살짝 올라가긴 했는데 5억 전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하게 어떤 교통이 지금 의진설선이 가까이 없지 않아 가까이 있긴 있지만 아주 선호 노선이 아니거든요. 솔샘역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좀 구릉지에 있는 이 아파트를 왜 사람들이 많이 사냐는 거예요. 여기서 체크할 게 바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세를 잠깐 보시면은요, 전세 가격이 지금 이렇게 점차 완만한 상승을 하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거래가 뭐 한 시세가 뭐 2억 6천에서 3억 정도에서 움직였었다면, 지금은 3억 3천에서 5천 사이에 중반에 이제 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3억 초반에서 중반까지. 그러다 보니까 매매 가격은 어때요? 별로 많이 움직이지 않고 이제 전세는 올라오면서 매매와 전세의 격차가 줄고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아파트인데, 바로 이런 곳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죠. 왜? 다시 돌아가서. 자, 바로 그 이유를 이런 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겁니다. 전세. 지금 전세값이 굉장히 계속 오르고 있어요. 거의 1년 내에 전세값이 상승 중인데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 빨갛게 물들어 있는 서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부터 6월 10일 현재까지 데이터의 지금 모습인데요. 왜 이렇게 전세가 오르냐는 거예요. 왜 오르죠? 전세값이 오르는 거는 매매와는 좀 다릅니다. 매매는 내가 그 물건에 대한 어떤 가치가 올라갈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매수를 하시는 경우에 매수를 하시면서 가격이 오르죠. 또는 전세와 매매가가 거의 붙었을 때 내가 전세를 어차피 선택할 바에는 비슷한 비용이라면 매매를 하는 게 좀 더 편하게 하겠어 라는 어떤 아주 실수요적인 목적에서 매수를 결정하시게 되는데요. 전세값이 오를 때는 뭡니까? 이건 무조건 공급이에요. 공급.
수급이라고 할 수 있죠. 수요와 공급의 문제에서 공급이 부족할 때 생깁니다. 공급 부족. 공급이 부족할 때 생긴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전세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거기에 못 따라온다거나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이 그대로 있을 때 두 개가 같이 되면 더 강한 상황이 되겠죠. 자, 전세 매물 추이를 보면 지금 서울, 경기, 인천 모두 연초부터 계속해서 전세 매물이 급격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매물은 왜 이렇게 많이 줄어요? 일단은 신규 공급 물량이 없죠. 신규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신규 공급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비아파트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그 굉장히 꺼려하는 현상 때문에 아파트 선호도가 굉장히 증가했죠. 그러니까 아파트 쪽으로 수요가 더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반해서 이 전세를 공급해야 되는 임대를 해주시는 분들, 임대인들이 줄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주택자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금 어떤 제한이 많다 보니까 굳이 여러 채를 가져가려는 분들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로 나올 수 있는 매물, 유통되는 매물 자체가 유통매물이요. 유통매물. 이것도 공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통매물. 유통매물도 지금 감소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4년 갱신청구권 쓴 이제 임대차 입법에 따른 갱신청구권 쓰고 종료되는 상황이 되면서 이제 높은 전세 매물만 나올 상황이 되니까 또 매물이 부족해요. 임대사업자 종료한 아파트 매물도 나와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짬뽕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세 매물은 감소하는데 수요는 계속 있단 말이에요.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로 넘어오는 수요, 그리고 신규로 이제 신혼부부나 1, 2인 가구 수요 계속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겹쳐져 있는 시장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 한 장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시장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끝내셨으면 좋겠는데요. 한 방향이 아닌 여러 방향으로 흐르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매수 경로 여러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자,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택가격 상승기 중에 일시적인 급락장, 제가 상승기 중에 일시적인 급락이라고 했는데 급락했죠. 지금 계속 오르다가 2020년 급격한 상승을 했어요. 사실 이때가 코로나 어떤 상황들 속에서 금리가 급격하게 인하됐었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그 어떤 유동성의 어떤 장세가 터지게 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빠른 상승을 이뤄놨다가 조정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회복하는 과정 속에 있어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때가 사실 좀 과도하게 올랐던 부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원래는 이게 이렇게 갈 수도 있었죠. 있었지만 왜 이렇게 못 가느냐? 바로 공급의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원래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때 공급이 들어옵니다. 많이. 건설사들이 집을 많이 지어요. 왜냐하면 사업이 잘 되고 사업성이 잘 나오고 많은 분들이 집을 사려고 하고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환경이다 보니까 공급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의 공급이 안 됐어요. 원자재 가격 급상승했죠. 거기에다가 지금 그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공급을 빠르게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문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굉장히 규제가 많이 됐었죠. 서울도 지금 재개발 정비 사업들 다 막았고 재개발 재건축 이러다 보니까 공급을 못했고, 공급이 되지 못했으니까 여기서 물량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서 내려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환경인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집을 매수하지 못했던 2020년에 집을 매수하지 못했던 혹은 이때 집을 이미 우리가 시장 참여자로 들어와 있었던 분들 중에서 가격이 이렇게 많이 빠진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정도면 이제는 매수의 구간이 또 아닌가라고 판단하시는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 있는 경험치가 있는 시장 참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매수에 가담하시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집을 사느냐? 상급지로 집을 삽니다. 내가 지금 기존에 갖고 있던 물건을 지금 아니면 옮길 기회가 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가자 라고 생각하고 상급지 이동을 계획하시고, 그래서 상급지로 지금 가려는 쏠림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상급지 이동하고요. 이런 분들은 보통 어떤 분들이냐? 일단 실수요. 왜냐하면 지금은 다주택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니까요. 내가 실거주를 할 집 내지는 내가 나중에 살 집을 투자적인 관점에서 좀 더 가치가 높은 곳으로, 좀 더 매력적인 물건으로 갈아타게 하겠다. 투자적인 목적을 가미해서 하시려는 분들이 사는 거고요. 그래서 갈아타기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나 이러한 전략을 짜시는 분들,
분들이 사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다주택을 갖고 있던 분들이 정리해서 똘똘한 한 채, 두 채로 모아 오시려는 분들이 또 사시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환경이 되다 보니까 여기는 뭐가 작용하는 겁니까? 바로 투자의 심리. 아, 내가 좋은 수익을 기대하고 집을 사겠어 라고 하는 어느 정도 자금력도 되시는 분들이, 유동성을 확보한 분들이 집을 매수하시는 그런 환경에 있다라는 게 지금 하나의 시장의 한 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축은 뭘까요? 네,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인 신규 공급이 부족해요. 그리고 기존 공급도 부족해요. 기존 매물도 이 유통 매물도 부족해요. 유통 매물도 부족해요. 유통 매물도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유통되는 매물도 없고 신규 물건도 없고 아파트에 대한 니즈는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세값이 계속 올라요. 나는 이제 집을 지금 여기서 이 집을 전세로 살 수가 없는데 더 높은 전세를 주고 저기를 들어가는 건 부담스러워. 차라리 집을 살까? 앞으로도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또 전세값 더 오른다고 하는데 감당 못할 바에는 차라리 조금 내가 집이 낮더라도 역세권 아파트로 차라리 가격을 좀 낮춰서 부담을 줄여서 집을 사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절대적인 필요에 따른 매수가 가담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런 분들은 어때요? 실제적인 매수를 하셔야 되니까, 내가 필요에 의해서 매수해야 되니까 자금이 많아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 있는 물건으로 매수하시려는 그런 니즈가 강하다는 거죠. 자, 그래,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실거주 하실 분들이죠. 실거주. 뭐 갭으로 사놓고 들어가더라도 어쨌든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생애 최초로 주택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이제 아직은 시드머니가 많이 부족하니까 일단 작은 거에서 출발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무겁지 않은 물건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 있는 물건에 좀 더 집중합니다. 지금 아파트는 낡았어도 초등학교 좀 끼고 있는 거, 대단지라서 생활 인프라가 괜찮은 거, 그리고 초품한 거, 역세권인 아파트, 이런 것들 찾아서 아주 실리적이고 좀 그러한 현실적인 어떤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격이 무겁지 않으면서도 똘똘한 탄탄한 입지를 자랑한다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좋은 어떤 주거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거나, 학군의 어떤 환경이 좋다거나, 이런 곳들로 찾아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뭐에 의해서 샀냐? 수급의 불균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좋은 집을 편안하게 선택할 수 있고 좋은 여건이 괜찮다면, 사실 집을 전세로 살아도 된다면, 전세값이 계속 떨어진다면 그렇지 않았겠죠. 근데 전세값은 계속 오르고 공급에 대한 제한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내가 이 수요의 불균형에서 결국은 집을 선택해야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수급에 따른 어떤 공급의 부재에 의한 매수입니다. 이렇게 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냐? 상방은 열립니다. 왜냐하면 상급지 수요가 많으니까, 상급지로 가려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상방은 열리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강남에 지금 아파트들의 시세가 계속 상단을 뚫고 올라가주는 환경이 되는 것이, 상방이 계속 열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좀 더 똘똘한 한 채로 가치가 높아지는 곳으로 가겠다라는 수요가 계속 상방을 열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방은 어때요? 단단하게 지지해주면서 거래가 계속 일어나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어떤 상단에 있는 어떤 상급지의 거래의 어떤 시세가 올라가는 것만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지만, 실제적으로는 거래가 굉장히 순환되는 거래가 다양한 지역에서 나오고 있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이 움직이면 또 다른 지역의 거래량이 같이 맞춰주면서 계속 순환하면서 돌아가는 모습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올해 내내. 그래서 특히나 지금 이제 노원구나 독봉구나 이런 좀 중랑구라든가 관악구라든가 이런 지역들의 어떤 시세도 다 그 평균 데이터가 회복으로 전환이 된 상태니까, 그러면서 하방이 단단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방 가격은 하방대로 딱딱딱 받쳐주고 있고, 상단은 열려지고 있어요. 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이러한 그림으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왜 이러잖아요. 물이 마르면 외곽지부터 말라서 결국은 핵심지는 끝까지 남는다. 끝까지 물이 고여있다. 그리고 물이 찰 때도 여기 먼저 차서 차차차차 차오른다. 뭐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핵심지는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어떤 그 상급지의 어떤 지역에 대한 방향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꼭 그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요. 지금 좀 다르다는 거예요. 양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외곽에서부터 슬슬 군부를 때우면서, 왜냐하면 가격이 저렴한 곳으로
사람들이 일단 내가 너무 부담스러운 매수 이제 전세를 사느니 차라리 요 비슷한 비용이라면 조금만 자금 얹으면 집을 살 수가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필요한 집을 그냥 지금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계속 전세가도 오르고 매매 가격도 이제 오른다는 분위기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하단에서부터 이제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2013년에도 서울의 핵심지가 거래가 먼저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2013년에 시장이 반등할 때 장기적인 가격이 조정됐다가 반등할 때에도 외곽지부터 수도권 외곽지부터 사실은 먼저 움직였었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핵심지가 먼저 움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외곽지부터 살살살살 열기가 올라와주면서 점점 타오르면서 안으로 들어와주는 모습, 점점점 순환되면서 들어오는 모습. 그러면 가운데는 가운데대로 상급지의 어떤 수요층이 꽉꽉 채워주고 외곽은 외곽대로 실수요자들이 채워주면서 움직이게 되니까 중위에 있는 자리들도 당연히 가격은 같이 상향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걸로 끝이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해지는 게 뭐냐? 전셋값 상승에 따른 갭 투자 수요도 적극 가세한다. 아까 풍림 아이원, 정릉 풍량 아이원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전세 매매가 갭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66%, 70% 안으로 들어온 아파트들도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한 채는 더 추가로 매수할 수 있지 않나. 똘똘한 집 뭉쳐놓고도 자금이 나올 때 이제는 좀 내가 더 무거운 물건으로 갈아타긴 안 되는데 이 자금을 좀 이렇게 갭으로 사놓는 전략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수요층이 또 매수에 가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전세값이 계속 올라가고 이러한 환경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갭 수요까지 들어오면 이거야말로 진짜 찐 투자 수요거든요. 찐 투자 수요. 여기는 뭐예요? 실수요를 바탕으로 한 투자 수요. 실거주와 투자를 겸한 투자 수요. 여기는 실수요예요. 실수요장. 근데 이 모든 게 다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될 것이냐. 부동산 시장 전방위적으로 강력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고요. 아직 요 단계까지는 빠르게 가지는 않고 있지만 요 단계도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공급이 나오기는 굉장히 요원한 환경이고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떤 투자 유동성에 대한 자금을 확실한 곳으로 담으려는 분들은 계속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런 공급에 따른 실제적인 어떤 매수를 결정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속 하단에서 움직여 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세가가 또 올라가주면서 갭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 현재도 실제적으로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 그러한 분들이 상담이 조금씩 늘어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되겠고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지금 시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시장은 굉장히 다각화된 시각으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다양한 방향에서 매수세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다면 우리는 이런 시장을 만나본 적이 없다. 제가 자주 말씀드려왔어요. 살아남는 종은 가장 강한 종이나 가장 똑똑한 종이 아니고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다. 네, 찰스 다윈이 했던 얘기입니다. 지금 시장에 아주 적합한 말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이 흘러가는 시장을 마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듯이 이랬었으니까 이랬어라는 얘기를 한다거나 과거에 이랬으니까 지금 이럴 거야. 과거에 거래량을 이랬으니까 지금은 이래. 이거는 저거 많아. 이런 식으로 복붙하는 식으로 시장을 이해하시는 거는 굉장히 시장에 대한 편협한 시각이다. 좀 더 변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 시장에 맞는 어떤 방향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겠고 지금은 좀 여태까지 우리가 만나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장을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으셔야 되겠죠. 사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콘크리트 위에 피어있는 잡초입니다. 네, 정말 지금 시장은 우리가 여태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또 새로운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잘 대응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디 이 시장에서 잘 이 변화에 대응하면서 적응하면서 콘크리트를 뚫는 생명력으로 끝까지 살아남아서 꼭 좋은 결과를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